오늘 책은 그릿 앤젤라 더크워스의 작품입니다. 찬사, 경쟁 상대를 앞지르는 법에 관해 지금껏 알고 있던 내용들을 잊어라. 당신에게 필요한 덕목은 영리함이 아니라 끈기다.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생각을 사랑하는 내게 이 책은 완벽함 그 자체다. 많은 깨우침을 주는 책이다. 선천적으로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인생의 정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릿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적에 강박적으로 사라져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일관성만 지니면 된다. 서문 요약.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 제1장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그릿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인재들만 모이는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입학 후 처음 치루어지는 악명 높은 첫 교육, 비스트 베럭스에서 살아남은 생도들이 공통점을 조사한 결과 그릿이 가장 중요한 기여도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대 전 각 대학의 리더 재능을 가진 그들 집단의 입학 성적이나 재능 또는 타고난 지력 등과 관련 없이 졸업 전 20%가 탈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종합한 결과이다. 그릿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며 실패한 후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다.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특성이다. 이 실험은 영업직 직원들의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등으로 유추한 장기 근속 기간과의 인과관계와는 연관성이 없고 결국은 그릿으로 장기간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로 그 정확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은 이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하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언지 깊이 이해하며 결단력으로 가야 할 방향을 나아간다. 이 모든 실험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잠재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릿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우리는 왜 재능에 현혹되는가? 인간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쯤 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재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전부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재능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한계를 한정하고 있으며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신념과 더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본성의 신념인 결국 외모를 지향하는 선택을 하는 모순된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성공을 재능이라는 핑계로 나의 한계를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편향됨을 알아야 한다. 우선 생각. 재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일이든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능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위상은 결국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인 경우가 훨씬 많다. 제3장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수영선수들을 연구한 논문 탁월함의 일상성은 제목에 압축되어 있듯이 인간의 업적이 실은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이라는 것이다. 지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허영심과 자기애를 보호하기 위해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누군가가 신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재와 비교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려 한다. 탁월한 사람은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지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제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이것이 노력이다. 우선 생각.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는 자신이 그 일을 그만둬야 할 이유를 찾아낸다. 찾아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일은 이미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더 좋아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중 많이 지치는 순간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이다.
그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한 노력의 10배 정도가 더 필요해 보인다. 탁월하려면 남들이 그만두는 그 시점에 더욱더 추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장 당신의 그릿을 측정하라. 그리스의 사장은 성공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끈기에 대해 다룹니다. 저자 엔젤라 더코스는 끈기가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능과 끈기의 차이. 재능은 빠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인 끈기가 결국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공은 지속적인 노력에서 나온다. 뛰어난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은 처음에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들은 실수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합니다. 끈기와 열정의 상호작용. 끈기는 단순히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일관되게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열정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끈기를 기르는 방법. 끈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가는 방법을 추천하며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생각. 이 문구가 마음에 듭니다. 무슨 일이든 현재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들을 줄여라. 제5장 그린 성장의 비밀. 그리 5장 끈기를 키워라에서는 끈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장의 핵심 메시지는 끈기는 선천적인 특성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능은 전적으로 유전으로 인해 결정되지 않으며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는 속도는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 끈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습관화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반복하는 습관은 끈기를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패와 끈기. 실패는 끈기를 키우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끈기의 본질입니다. 실패를 극복할 때 더욱 강한 끈기가 형성됩니다. 목표의 계층 구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상의 목표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하위 목표들은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체적, 단계적 목표들입니다. 하위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끈기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기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끈기를 발견하라. 끈기는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더 쉽게 발휘됩니다. 의도적으로 연습하라.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목표에 대한 헌신을 가져라. 목표에 대한 헌신은 도중에 겪는 좌절을 극복하게 하고 꾸준히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선 생각. 어떤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매일 무언가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하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에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6장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조특급 성공을 한 사람들이 공통점 중 하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입니다. 열정을 발휘해야 하며 그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한 열정의 요소는 지속성입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심사숙고후 결정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산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목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시해야 하며 지속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관심사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해보고 천천히 오는 경우도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실천하는 삶을 살며 관심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심사가 생기면 그릿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초보자의 새로움은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대상이다. 반면 전문가에게 새로움은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대상이다. 실험하고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생각. 부딪히고 두드려라. 결국은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거기서 재미와 열정이 오기도 한다. 오늘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 제7장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자기 분야 또 연습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알아갈수록 향상의 폭은 경미해집니다. 그리고 노력의 시간과 성장의 속도는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 아주 일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연습보다 혼자 하는 연습 방법으로 발전 속도를 높입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무한 반복하며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적인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합니다. 몰입과 그립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행동이지만 몰입은 경험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동안 몰입을 같이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준비 과정에서, 몰입은 수행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기록 경신은 그가 쏟은 노력과 현재의 기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우선 생각.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나가서 코치가 던져주는 공을 아무 생각 없이 치면서도 무엇을 했다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다른 여러 방법으로 공을 쳐보고 내 자세를 확인해보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대부적인 사항을 잡아나가는 행동이나 사고, 그것은 발전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의식 있는 연습입니다. 제8장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입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가는 원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빵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의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바랍니다. 우선 생각. 우리는 아무 이득이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 자신도 가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않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 개인의 흥미로 발생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흥미가 가치 있는 일이라면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9장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그릇을 좌우하는 희망은 다릅니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하는 가치를 칭찬하면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모든 상황에서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라. 그리고 안 되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선 생각.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럼 그렇게 살아라.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밥이라도 먹어라.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제10장 그릿을 길러주는 약육 방식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릿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환경.
가족, 친구, 선생님의 지속적인 응원이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또 높은 기대와 함께 따뜻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와 그릿, 학교나 속한 조직이 그릿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드는 곳이 좋습니다. 그릿을 기르는 리더의 역할,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좋은 그릿을 기르는 필요 조건입니다. 부모님의 이기심을 엄격함으로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자녀에게 그릿이 생기길 바란다면 당신에게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난 지금 역경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선 생각. 매일 술을 먹고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봤지만 술꾼 아빠라고 기억하는 것을 느꼈고,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뭘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열정이 궁금하다면 따라할 가능성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1장 그릿을 길러주는 운동장. 특별 활동은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을 기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발리 연습실, 연주회장, 도장, 농구장, 미식축구 등 변화된 환경에 노출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그릿을 기르는 환경에 대한 좋은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른 선생님들은 투지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성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노력과 보상의 연관성은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저자의 자녀 교육법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이거나 작은 사유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둘 이유가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어려운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2년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악기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아주 어려운 운동을 하든 우린 너무 피해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12장 강력한 그릿 문화의 힘. 승부욕이 강한 스포츠 집단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훌륭한 팀은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와 연결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강한 투지를 원한다면 투지가 넘치는 문화를 찾아 합류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 조직을 투지가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면 됩니다. JP 모건 체이스, 실패란 있기 마련이다. 그 대처 방식이 중요할 뿐이다. 웨스트 포인트, 위대한 리더십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루즈벨트의 명연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로는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서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되도록 용감히 싸운 사람, 거듭 실수를 하고 기대에 못 미쳐도 실제로 뛰는 사람, 무한한 열정과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값진 대의를 자신을 위해 바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끝까지 노력해 마지막에 크나큰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과감히 도전하다 실패했으므로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한 영혼들은 결코 그를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정정하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선 생각, 닥치고 고, 고, 고. 제13장 청재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그릿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릿이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군 시절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가정을 입증하라라고 가르쳐준 부대운을 좋아합니다.
그 부대는 나에게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했고 극기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낙오자가 있었지만 분명한 건 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원히 완성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 오늘 무언가를 하는 것이 결국 좋은 일들을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의 과정을 반성합니다. 오늘 난 또 무엇을 할지 여러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